남편이 집을 나간 후 벌어진 놀라운 일들. 저는 결혼 6년 후 이혼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그다지 걱정이 없는 편이었고요. 유년 시절이 불우했던 저와 마찬가지로 조실부모한 남편과는 사실 처음부터 잘 맞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혼기를 놓치고 슬슬 불안해지던 시기였고, 남편은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우연히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알게 되어 별 감흥 없이 몇 번 어울려 모임을 갔던 중 하루는 지난 술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 차를 타면 토할 것 같다며 둘이서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나 의아해 하는데, 자기 집이 우리 집을 지나가는 길이니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기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기에 취기가 돌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근처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지요. 딱히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그 사람이 커피를 빨리 마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같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은 애써 잊고 싶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른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평소 과묵하고 자기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조실부모 하던 과정과 이후 이곳저곳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다는 사연, 그리고 난생 처음 마음을 떨리게 했던 여자 부모의 반대로 이별 후 생사를 오가는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말 등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흥미진진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유년을 보낸 사람인지라 왠지 동병상련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가 빵을 한 보따리를 사와서 저에게 안겨주며 이제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택시를 잡아 저를 태우고는 운전기사분께 5만원짜리 2장을 내밀며 나머지는 저를 주라고 하더니 자신은 아무래도 근처 찜질방에서 자는 게 좋겠다며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얼떨떨한 상황이었지만 취기로 피곤했던 저는 그렇게 빵봉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되는 택시비를 제하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며 기사분은 그분이 아가씨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나 보네요 하더군요. 이게 뭔가 싶었지만 안 받을 수도 없는 터라 받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 간간히 모임 자리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일상이 흐르던 중 엄마가 일터인 미용실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받고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후 홀로 저를 키우시며 열심히 살아오신 엄마의 건강 악화는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였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뇌출혈이었고 의식이 돌아와도 예전의 건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은 넉넉지 않은 저의 형편에 암담한 선고였습니다. 당장 엄마의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간 내 결혼 비용으로 쓰겠다고 알뜰히 모아오던 엄마의 적금 통장은 엄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앞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병마는 엄마의 오른쪽 팔과 다리의 기능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집도 안 간 딸 앞길을 맞게 되었다며 눈물로 지새우고, 저는 저대로 앞으로 우리 모녀가 어찌 살아야 하나
엄마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어서 내 삶은 이토록 불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하루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임에 갔다가 듣게 되었다며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는 그 사람 앞에서 주책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병문안에는 예의를 차리며 애써 괜찮은 척 했었는데 왜 그 사람 앞에서 그토록 꺼이꺼이 목을 놓아 울었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간 참고 참았던 서름이 목까지 차올라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을 때 그 사람이 왔었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어린 시절 사연을 들은 터라 동질감에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으름을 토해내는 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더니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잘 챙겨 먹으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쥐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리 사양을 해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는 서둘러 그 사람이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본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사비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서로 어려운 처지에 좀 나은 사람이 돕고 사는 거라고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갚아달라며 사양하지 말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고마움에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없는 우리 모녀에게 이런 귀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한 사람의 호의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까지 여러 번 병문안을 와주었고 그러는 중에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고마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문득문득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그를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지니 자연히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것까지 믿음직하고 어른스러워 보여서 어느새 그 사람 앞에서는 애교쟁이가 되어가는 내 자신의 변화도 기뻤습니다. 엄마도 점잖고 진국인 것 같다며 좋아하셔서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연애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생전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비록 식성이나 취향 등이 달라도 또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어도 살가운 애정 표현은 없지만 속정 깊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불편한 엄마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재취업도 힘들어서 엄마가 하시던 미용실을 제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기본 실력이 있던 터라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활하는 엄마를 고문으로 모시고 리모델링한 미용실을 오픈할 때 그 사람은 이것저것 꼼꼼하게 자신의 일처럼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한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었고 서로 말은 없었지만 미래를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청혼을 기다리는 제게 그는 청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답답해져 갔습니다. 이미 부부나 진배 없이 가까운 사이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엄마도 내심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자신이 아직 경제력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기에 저는 경제력은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냐고 남자가 혼자서는 저금하기가 더 힘들다더라며 부족한 대로 둘이 시작해서
열심히 일궈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냐며 자신은 경제적인 부분은 남자가 책임지고 아내는 살림만 하기를 꿈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함께 일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그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서로의 집을 정리해서 살림을 합치며 결혼 생활에 돌입했습니다. 홀로 남게 될 엄마를 걱정하는 내게 함께 모시고 살자며 흔쾌히 말을 해주어서 저는 평생 당신을 떠받들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가득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외롭고 외롭던 두 사람이 드디어 가족이 되어 꼭 잘 살아내자고 이사 첫날을 행복에 겨워 보냈던 것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못 느꼈던 남편의 경제관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규모가 없이 씀씀이가 너무 과했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일상생활 중 표시도 안 나는 밥값이나 차값, 접대비 등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조사비가 과하게 지출되었고 사업상 모두 필요한 지출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마구 선심을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저에게만이 아닌 주변 모두에게 하는 호의였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제권을 저에게 준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를 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그때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의 씀씀이는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며 넘어가던 일들이 시간이 가도 지속되자 어느 날은 제가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거론하며 대화를 시도하자 그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광분해서 난리를 치는데 마치 저를 돈에 눈이 먼 사람인 양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점잖던 사람이라 그때 그 사람의 반응에 얼마나 놀랐던지 지금도 생각하니 식은땀이 나려고 하는군요. 그 당시 남편의 모습은 분노에 온몸을 벌벌 떨며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까봐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사업하는 사람을 쫌팽이로 만들어서 어쩔 거냐며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자신은 옷가지 몇 개만 가지고 나갈 테니 모든 것 다 가지라고 하면서요. 다라고 해봐야 자신이 월세 살던 집 보증금 몇 천이 전부였는데 마치 건물이라도 넘겨주는 양 아무 말이나 마구 해가며 옷장문을 열어젖히고는 가방을 쌀 태세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뒤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집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건너방에 계시던 엄마가 놀라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자 마지못해 멈추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나가는 걸 제가 붙잡고 매달리자 바람 쐬고 오게 하라고 엄마가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갔던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하얗게 새우며 저는 남편을 잃게 될까 두려워 울었습니다. 밤새 숨죽여 우는 딸을 엄마는 등을 쓸어주며 애달파 하셨지요. 다음날 샵 문을 열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연락받은 것 없다는 직원의 말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 불안한 생각에 수시로 사무실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누님이 계셨지만 거의 왕래 없이 사는 사이였던지라 이런 일로 전화하기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 전화를 드렸더니 상황을 전해들은 누님은 의외로 태연히 며칠 기다려보라고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구만 하시는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3일을 보내고서야 남편은 저의 구구절절한 문자와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엄마의 신신당부로 저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려 먹고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일어나시는 엄마 잠자리를 봐드린 후 대화를 하려고 하자 남편의 얼굴색이 바뀌더니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 옆에 누워 저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무엇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고 우리 결혼의 미래가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 일은 결혼 생활이 채 1년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남편은 마치 나를 조련하기로 작심이라도 한 듯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반찬으로, 모임에 동반할 때면 옷차림으로, TV라도 불라치면 쓸데없는 드라마나 맨날 본다며 타박했습니다. 그러는 자신은 퇴근에 돌아와 밥숟가락 놓자마자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졸음에 못 이길 때까지 동영상을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대화도 없었고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적막감이 쌓여갔습니다. 엄마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 식사를 마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진행하던 일이 마무리되면 하자던 결혼식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남편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를 갖는 문제도 생활하는 문제도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하는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내내 살얼음판을 걷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생활비라며 봉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그 후한 인심이 엄마의 용돈에도 아낌없이 드러났었지요.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쌓였던 섭섭함을 녹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말씀하시길 사람이 살갑지는 못해도 근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맞춰주며 살라 하셨지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사업이 잘 되면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던지라 평상시 나를 주눅들게 하던 그의 무례를 그럭저럭 넘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친밀감도 쌓을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뭔가가 궁금해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금세 목소리가 사나워지고 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분노 폭발에 가출 사건까지 거듭되던 어느 날 또 화르르 분을 내며 집을 뛰쳐나가는 그를 붙잡으려는 내 손을 엄마의 손이 다급히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는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현관문이 부셔져라 박차고 나가는 남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밤에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계속 살고 싶느냐고요. 행복까지는 아니었어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았는데 헤어질 생각 따위는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밤 엄마의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로 문자로 잘못을 빚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결혼과 현실을 찬찬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싶어 유튜브의 영상들을 섭렵하고 인터넷 검색은 물론 상담을 통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모르던 남편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된 내용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빌미로 다수의 모호한 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결혼 전부터도 여자들에게 투자를 잘 받는 사람이었고 개 중에는 남편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여럿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여자들에게 신임을 잘 받는 재주가 있다며 사실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차마 먼저 이런 좋지 않은 말을 해줄 수는 없었다고, 그래도 가정을 꾸리니 마음 정하고 잘 살기를 바랬다고만 했습니다. 나에게 늘 궁금증을 유발하던 그의 사생활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사람들에게 시원스럽게 선심을 잘 쓰는지, 또 얼마나 예의 바른지 다들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선뜻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며 남편이 허세가 많아 잘 나가는 사람 행세를 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에 엮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술자리에서 결혼 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저랑 맞지 않아서라며 점술가 지인이 걱정하더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시기를 되짚어 보니 처음 집을 뛰쳐나갔을 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여자가 필요했던 거였는데 순진하게도 저는 그가 누구에게나 베푸는 호의를 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라고 착각하고 그를 결혼으로 끌어들였던 거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경제적 성공에 별반 도움도 안 되는 여자와 사느라 그렇게 화가 많았던 것입니다. 아이 욕심이 없던 것도, 사사건건 나를 훈계하려 했던 것도, 카톡 내용을 모두 지우는 버릇들도 한순간에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는 지인의 말이 우리 관계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후 아픈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난생 처음 겪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저를 지켜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의 관계도 마치 실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필사적으로 재활훈련을 하시며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샵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워했고 그 후엔 분노했으며 또 절망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처절히 겪어내고 어느 날 아침 정말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습니다. 내가 나인 게 좋고 엄마가 옆에 계신 게 감사하고 고객들과 나누는 친밀감이 따뜻하고 나의 일상이 평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의 젖가슴으로 파고들며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달라고 어릴 때의 작은 딸이 되어 엄마를 감격하게도 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늘 따스하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마치 긴 꿈을 꾼 듯 나의 결혼은 지난날 속에 묻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몰아붙인 그의 운명을 가엾게 여기며 그가 진실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두렵던 시간에 내게 따뜻함을 주었던 사람, 내 울타리 역할을 하려고 나름 애를 썼을 사람. 저는 그렇게 그와 나의 지난 날을 흘려보내고 새 날을 살아갑니다. 한층 깊어진 마음으로 고객들의 사연에 함께 울고 웃으며 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꼭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 몫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상처로 진주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